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나이를 잊고 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제 나이 벌써 600이 넘었네요. 평생 긍정적으로 살았는데 딱 한 번 아들 때문에 속이 터진 적이 있네요. 젊은 시절부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던 터라 댁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직장을 구해서 다녔어요. 노력 앞에선 장사 없다고 매일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를 다녔는데 기술 하나 없이 다니려니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뭘 배울까 고민하던 중 미용기 기술이 떠올라서 바로 학원을 알아봤죠. 제가 추진력이 좀 있는 편이어서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알아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고 아니나 다를까 3년 후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정리해고였는데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차피 회사 더 길게 다녀봐야 뭐 하나 싶어 그냥 퇴직금을 넉넉히 받고 관뒀어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친구들은 보통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았지만 저는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살림도 잘 못했지만 이상하게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가진 거라고는 퇴직금을 합한 목돈이었는데 그마저도 넉넉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가기 전 6개월 동안 영어를 공부했는데 제대로 배우진 못했고 그냥 책 하나 달달 외우고 갔어요. 미용기 기술로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싶어서 비행기표부터 끄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네요. 젊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도착한 후 제일 싼 집을 구하러 돌아다녔고 결국 지하 단칸방 하나를 구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땐 인종차별이라는 게 좀 심해서 한국인이 산다고 하면 마늘 냄새 난다고 거절하는 집주인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개중에 친절한 사람들도 있어서 타지에서 온 저에게 잘해줬어요.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혼자 해외에서 사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감기 몸살 걸렸을 땐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온 적도 있어요. 초반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어느 한인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곳에서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사장님을 만났고 많이 배웠어요. 돈을 받고 사람 머리를 만져본 적이 없었던 저는 처음 손님을 받았을 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손님이 머리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지,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쩌지 하며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럴 때마다 사장님은 저를 격려해줬어요. 난 처음에 손님 머리에 땜빵 만들었다니까. 희숙씨 정도면 잘하는 거야. 사장님은 저보다 8살 많았고 나중에 3년쯤 일했을 땐 언니 부르며 친해졌어요.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절 불러서 이곳저곳 관광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제가 참 사람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았거든요. 남들 말 들어보면 같은 나라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진 못했네요. 남편도 미국에서 만났어요. 주재원으로 나와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한인 마트에서 쇼핑하다가 처음 봤고 그 뒤에 저희 미용실에 손님으로 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절 만나러 일부러 머리를 자르러 온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미국에서 만나 연애를 하게 됐고 타지에서 기댈 사람이 생겨서 좋았어요. 그때쯤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너가 이 가게 맡아볼래? 사장님은 사정이 생겨 한국에 들어가 봐야 했고 저에게 가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하더라고요. 잘할 것 같다면서요. 사실 저도 언젠가는 제 미용실을 오픈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르긴 했지만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막상 내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경쟁 가게까지 생기는 바람에 폭삭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불면증까지 생겼어요. 이제까지 노력한 게 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바꾸기로 했어요. 미용실 구조도 바꾸고 가격표도 바꾸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제가 여태껏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반성하며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되어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재빨리 그에 맞춰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작은 명함처럼 생긴 쿠폰을 만들어서 한인교회, 헬스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친해지면서 나눠줬어요. 정말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죠. 다행히도 제가 노력한 끝에 점점 손님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입소문을 타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 미용실이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곳이 됐어요. 한인들 중 음식점이나 세탁소 등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땅히 대답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 죽도록 노력한 것밖엔 없었으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아끼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돈을 펑펑 쓰진 못했어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생각 없이 돈을 쓸 순 없었죠. 그리고 돈을 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일하거나 아니면 자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쉴 틈 없이 일을 하던 중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한국에 비해 병원비가 비싼 미국에서 도저히 오래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용실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지금의 남편이 저에게 자기기는 주재원 생활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같이 가서 결혼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미국 생활이 지쳤기도 했고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큰 결심을 내렸어요. 미용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남편과 한국에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식을 간소하게 올리고 바로 살림을 합쳤어요. 30이 넘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땐 양가 부모님 모두 손주를 원하셨고 저도 아이를 낳고 싶어서 한동안 일을 관뒀어요. 2년 만에 임신이 되었고 아들을 낳으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육아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일과 비교했을 때 저는 육아가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붙어서 돌봐야 하는 일이니 체력도 떨어지고 밤마다 울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이를 낳으니 정말 주변 사람들 말대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나는 인생을 여태껏 몰랐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태껏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모성애에 대한 기분을 공감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목숨을 바칠 수 있겠구나. 저에게도 모성애라는 게 생기더군요. 그 뒤로 둘째도 낳고 싶었지만 축복이 내려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 하나 잘 키우자 싶어 일찍이 포기했고 가정주부로 열심히 살았어요. 가끔 알바 같은 일을 하긴 했지만 매일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곳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던 중 미국에서 알고 지냈던 분이 한국에 와서 미용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때 아들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다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저 자신을 잃은 것 같기도 했고 가끔은 좀 우울할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도 흔쾌히 제가 일하는 걸 지지해줘서 용기기를 얻었어요.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대신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는 일과 가정 둘 다 집중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던 사업이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제대로 하자 싶어 집에서도 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의 고3 시절이 지나고 대학생이 되자마자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고 몇 년 하다 보니 남편보다 벌이가 더 많아졌어요. 남편이 버는 돈은 생활비로 쓰고 제가 버는 돈은 차곡차곡 모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들은 집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남편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아들은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집을 관리해줄 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데려왔어요. 40대 여자인데 야무지게 일을 잘한다고 입소문이 나서 어렵게 모셔온 거였어요. 전반적인 집안일을 부탁했는데 정말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제가 살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보통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바쁜 편이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밖에서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가정부 일을 하는 그 사람과는 마주칠 일이 없었죠. 오히려 남편과 아들이 더 마주쳤던 것 같아요. 반찬도 정갈하게 만들어 놓고 가고 화분도 잘 키우고 모든 게 완벽한 가정부였어요. 되도록이면 오래 같이 일해줬음 하는 마음에 6개월마다 월급을 올려줬어요. 명절 땐 보너스도 같이 주고요. 어느새 정이 들어서 나중에는 가족 같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특히 제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인데 그렇게 정성껏 일을 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나는 비록 없이 자랐지만 내 자식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아들이 원하는 건 가능하면 다 해주려고 했어요. 사달라는 거 있으면 바로 사주고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주고 정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빼곤 다 해준 것 같아요. 아들이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아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더라고요. 대학도 성적에 맞춰서 가더니 1년 그저 그렇게 다니고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남들이 어학연수 간다니까 자기도 다녀오겠다고 하대요. 하여간 남들이 하면 좋은 줄 알고 따라가더라니까요. 엄마로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와서는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한다고 방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싶어. 과일 좀 깎아 방에 갖다 주려고 문을 열었더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20대 중반이라는 놈이 저렇게 퍼질러져 있으면 되나? 제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그 이후로 집에만 있으면 아들과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자꾸 마주치면 한숨만 나오고 잔소리를 하고 싶길래 그냥 밖에 나가버렸어요. 바빠 죽겠는데 알아서 좀 열심히 할 순 없다. 엄마 맘을 왜 그렇게 몰라주나 싶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 때문에 힘든데 더 난감한 일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정부가 저에게 슬며시 다가오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관둬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안 그래도 사모님 요새 힘드신데 1년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정이 많이 심각한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가정부가 관두게 되면 제가 많이 힘들어져서 어떻게든 붙잡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단호하게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사정은 말해주기 곤란하다고 하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니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별 수 없었어요. 가겠다는 사람을 붙잡기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대로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로 했죠. 그래도 몇 년 같이 지냈는데 떠나보낼 때 아쉬워서 명품백 하나를 사서 선물했어요. 자꾸 괜찮아요 하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손에 쥐어줬네요. 월급도 좀 더 보태서 넣어줬어요. 사정이라는 게 가족이 아픈 것일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로 떠나야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돈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좋은 인연을 떠나보냈어요. 그 뒤로 다음에 온 가정부는 여러모로 서툴렀고 아무래도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참 잘 맞는 사람 구하기 힘들구나 싶었어요. 가끔은 전에 있었던 가정부와 연락하며 지내기도 했어요. 생일이면 핸드폰 친구 목록에 뜨더라고요. 생일 때마다 축하한다고 쿠폰을 보내줬죠. 저희 아들은 27살이 되던 해 드디어 취업을 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이제 독립하려고. 독립? 돈은 있고 엄마가 집 구해줘.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아들은 저에게 일단 놀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길래 마음의 준비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 그게 뭐가 놀랄 일이야. 축하할 일이지. 한번 데리고 와. 밥이나 먹게.
그게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얼마나 차이 나는데? 아들은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TV에서 보면 8살 차이도 있고 10살 차이도 있고 심지어 그 이상도 있잖아요. 저는 아들이 연상연하든 나이차가 많든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27살,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27살? 지금 네가 27살인데 27살 차이 나는 여자를 만난다고? 미쳤어.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들이 27살 나이차 여자랑 만난다는 걸 환영하는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저는 바로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울었고 아들은 저에게 나도 성인이야. 내 맘대로 만나지도 못해. 하며 대들더라고요. 너 네 맘대로 할 거면 엄마 볼 생각도 하지 마. 이번엔 엄마 말 들어. 너 진짜 이번에 말 안 들으면 끝장인 줄 알아. 저는 흥분해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그런 저를 보더니 절레절레 고개를 젓고는 일어나서 짐을 챙겼어요. 너 나가기만 해봐. 이제 상관하지 마. 내 인생이야.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말 그래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대충 짐을 챙기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또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핸드폰을 방 안에서 챙겨서 다시 나갔어요. 그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몰래 아들을 쫓아가기로 했어요. 아들은 걷고 저는 차를 타고 가니 따라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핸들을 잡는데 손이 벌벌벌 떨렸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따라갔는데 아들이 버스를 타는 걸 봤어요. 그 버스를 그대로 쫓다 보니 어느 정류장에 내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차를 급히 세우고 걸어서 쫓아갔습니다. 어느 빌라에 들어가길래 그대로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엘리베이터 층이 3층으로 되어 있길래 저도 3층으로 올라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아들의 목소리가 어느 한 집에서 들렸어요. 여기다 싶어서 그 집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어떤 여자가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인데요. 천장에서 물이 새서요. 잠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했더니 바로 현관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색이 되어 저에게 어떻게 여길 아셨어요? 하며 물어봤고 저는 대답 대신 뺨을 때렸어요. 아들이 뒤늦게 달려와 저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만. 둘 다 정신이 나갔어. 아주 단단히 미쳤어.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엄마,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았어요. 미쳐도 정말 이렇게 미칠 순 없잖아요. 어떻게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엄마 같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냔 말이에요. 저는 분명 아들이 모성애를 사랑으로 착각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저는 흥분한 나머지 식탁에 있는 컵을 들어 그 여자 얼굴에 물을 끼얹었고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어서 바로 여자의 얼굴에 던졌어요. 얼굴에 오물이 묻는데도 묵묵히 그냥 맞고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마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꼿꼿하게 서 있더라고요. 아들은 계속 저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고집을 헤집고 다녔어요. 아들을 끌고 나오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고 결국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따귀를 3개 때렸고 아들은 소리 지르며 대들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뭐가 어떻게 됐고 어디부터 잘못됐던 건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거의 실신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저와 남편 둘이서 쓸쓸히 집에 와서 말없이 서로 한숨만 쉬었네요. 아들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고집이 센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뻔히 엄마인 나를 아는데 아들과 그런 사이가 됐다는 게 소름이 끼쳤고
내가 잘해줬을 때 날 얼마나 우습게 봤을지 생각하니 자다가도 잠이 깼어요. 남편은 아들을 없는 사람이라 치고 살자고 했지만 저는 도무지 그게 안 됐어요. 이렇게 둘을 붙어있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처음으로 심부름센터라는 곳에 연락을 해서 그 여자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다 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일주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뒤 그 여자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말았어요. 저한텐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 서류상 남편이 버젓이 있는 게 있죠.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왜 그 여자에게 홀렸는지 솔직히 말하면 그 여자 예쁜 편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예요. TV에서 보면 그런 나이차는 보통 동안인 연예인들이나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제 번호로 하면 분명히 안 받을 것 같아서 다른 전화를 빌려서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할 땐 받지도 않더니 모르는 번호로 하니까 바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며 그만해 하더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야, 잠깐만. 끊지 말고 당장 오라고 안 할 테니까 얘기만 들어. 그 여자 남편 있어. 더 알고 있었니?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길게 말할 거 없이 집에 돌아오라고 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싸웠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밤중에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3일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자더라고요. 짐을 다 가지고 온 걸 보니 그 여자와 헤어지고 돌아온 것 같았어요. 다행이다 싶다가도 이 왼수 같은 놈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부모 속을 그렇게 썩였어야 했나 싶고 이런 자식 없는 게 낫겠다 싶은 게 저도 그 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부엌에 있는 저에게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엄마 하더라고요. 왜?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 아들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고 진심이었던 만큼 실망도 컸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고 교묘하게 두 집 살림을 했다네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 사람은 알다가도 몰라요. 그렇게 일 잘하고 성실하던 사람이 속으로는 아주 악마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만약 제 아들과 정말로 살림이라도 차렸어봐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요. 분명 일이 해결되긴 했는데 왜 이리 찝찝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너무 큰 충격이어서 그런가 봐요. 이번 일로 저는 아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이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이렇게도 낯설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일단 아들에게 모든 지원을 끊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대가를 치러야죠. 그리고 며칠 후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온지 아세요? 그 여자가 우리 아를 보고 싶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소금 한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뿌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그 뒤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2년이 지났네요. 지금 아들은 나름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처럼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정말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들 평안하신가요? 저같이 힘든 일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